예, 요새는 융합이 뭐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융합하는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과학과 정치의 융합, 어떤 혼종이 나올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두 분야의 자칭 스스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용감한 보통과학자 김우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으세요? 과학의 전문가이긴 한데 예. 저도 이제 보통 시민들 같은 정치적인 어떤 견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보통 시민의 눈으로 과학적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평론해 보겠다 뭐 이런 거죠?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과학자가 아니라 고급 과학자라고 소개를 해주시고. 고급 과학자. 제가 요즘에 고급 과학자거든요. 아, 그래요? 해외에서 이제 초청받은. 해외에서 초청받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꼭 고급 과학자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보통 과학자 김우재 교수님. 네. 예. 뭐 한 주가 시끄러웠어요. 네, 시끄러웠는데. 사실은 이게 예. 지금 웃고 있을 수 있는지 참 고민스러운데요. 네. 예. 안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웃기라면서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과학자한테 정치 물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좋다 싫다로 대답하기보다는 뭐 어떤 분들은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기도 하고 한데 과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은 네.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뭐 그건 되게 낡은 아, 그래요? 정의고요. 아, 네. 제가 나이가 올드 보입니다, 제가. 예. 뭐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찾는 건 법도 그런 걸 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과학은 원래 양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예. 양. 그러니까 퀀티- 숫자로 나타내 quantity. quantity. 예, 그렇습니다. 예. quality가 아니라 예. quantity를 다루는 학문인데 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건 과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양이면 다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재현 가능성이라는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희 씨가 해도 내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그게 과학이 돼요. 그 얘기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검증을 통해서 진리를 좀 탐구하는 거.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재현 가능성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과학에서. 예, 예, 예. 누가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00년 전에 뉴턴이 했던, 몇백 년 전에 뉴턴이 했던 실험도 지금 돼야 되고. 사과가 떨어지면 계속 떨어져야지. 그렇죠. 공중에 그렇게 돼야 떠 돼요. 있으면 그렇죠. 뭐 갈릴레오가 했던 게 내가 하면 안 되고, 그러면 과학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이제 과학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재현 가능성이 과연 한국 검찰에 대입을 했을 때, 얼마나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재현 가능하냐. 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의 이 건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해왔는지, 그리고 네. 법원은 똑같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똑같은 기준으로 발부가 됐는지에 대해서 분노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어, 이 도대체 모르겠다. 이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을 판사에 따라서 다르고, 그다음에 뭐 같은 사안인데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조국 장관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어쨌든 그건 문제가 예, 아니라고 예, 생각하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뭐 정경심 교수의 아까 전에 서두에도 다뤘는데 네. 통화 내용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단독 기사로 나오고 여러 언론에서 받아 썼어요. 네. 평소에 다 녹음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아이폰이요? 녹음을 아이폰은 녹음이 안 돼요? 아이폰은 그 애플에서 못하게 예. 해놨습니다. 아, 못하게 해놨어요? 네, 네, 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녹음을 하지 않고요. 예.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대신 저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예. 카카오톡을 쓰지 않습니다. 아, 텔레그램을 쓰죠. 텔레그램이요? 네. 보안을 유지해서. 근데 텔레그램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대신 서버에는 기록이 남지 않죠. 아, 서버에는 기록에 남지 않고. 예, 이제 그 국내 통신사들은 검찰이 수사를 들어오면 그걸 주잖아요. 예. 근데 텔레그램은 주지 않죠. 오늘의 교훈은 텔레그램 쓰지 마라. 텔레그램을 써라. 아, 써라.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텔레그램 불안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쓰시고요. 우리 과학자께서 말씀하시면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아, 교수시잖아요. 네, 교수를 사직서를 내긴 했는데 아직 교수 아직은 신분은 신분이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 신분이지만은 현재는 사직서를 낸 상태고 네. 조국 전 장관은 바로 복직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조국 장관이 옛날에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법학자로서 법학에 대한 연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일가를 이루고 죽는 게 목표라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규정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세요? 조국 교수 개인적으로? 모르죠. 근데 어떻게 아세요? 학자로서 제가 규정될 수 이제 있는. 제가 취미가 네. 그 학술 사이트 들어가서 이것저것 검색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고소도 당했잖아요. 혈액형 검색하다 고소. 혈액형. 제가 이제 고소를 당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야, 이거 그런데 저한테 딸지 마시고요. 네, 네. 예. 근데 이 조국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자 검색을 해보면 예. 정말 많은 논문을 쓰셨어요. 한 180편 썼나요? 제가 네, 정말 많이 쓰셨고 예. 뭐 옛날에는 가명으로 쓰신 논문도 있다고 하고 산호맹에 관련돼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논문들을 보면 학자로서 정말 생산성이 높은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대 교수를 관두지 못한 거 아닌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도. 너무 좋게 해석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너무 좋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 뭐 아닌가요? 학자로서 정체성이 있다는 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반대로 이번에 과학기술부 장관의 최기영 그 교수가 임명이 됐거든요. 예. 같은 서울대 교수고 예. 근데 나이는 좀 많으시지만 예. 근데 서울대 교수직을 내던졌거든요. 그분은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내던져도 되지. 어차피 복직 가능성이 없어. 1년 있으면은 뭐 복직이 안 되니까. 하지만 그 장관이라는 직을 수행하는 어떤 사람은 어떤 장수와 같은 건데 그죠? 옛날로 따지면 그 뒤에 그 다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서울대 교수직을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국 교수가? 네. 그러니까 지금 조국 교수가 복직을 한 것은 본인이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했지만은 사실은 이 정도 법무부 장관 나가려고 했으면은 네. 뒤를 볼 것 없이 깔끔하게 다리를 끊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돌아갈 곳을 마련해 놓고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건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큰 결심은 아니지 않았나. 그렇군요. 정말, 사실 이번에 복귀를 하면서 그게 이제 모든 여론의 어떤 뭐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서울대 내에서 스누라이프 그거는 이제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졸업생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거의 96%가 네. 반대를 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안 좋기는 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정도 되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직을 수행한 다음에 교수 뭐 어디를 못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긴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서울대 교수가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대 교수 좋죠. 지금 서울대 오라면 안 갈 건가요? 전 안 갑니다. 왜 안 가나요? 저는 거기서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연락이 안 올 걸 아니까 혹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예. 불러줘도 안 갈 겁니다. 진짜? 저는 거기서 박제를 해놓으십시오 지금. 저는 절대 안 갈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울대는 저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무도 품을 수 없어요. 그럼 해외로 나가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거의 무슨 내가 지금 과학자를 모시고 하는 건지 정치평론가를 모시고 하는 건지 나도 정체성이 헷갈려. 이게 제가 원하는 컨셉이에요. 이게 원하는 컨셉이세요? 제가 원하는 그래도 컨셉. 과학 얘기는 조금 할 거죠? 과학 얘기 조금 할 겁니다. 뒤에 할 거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나요? 어쨌든. 질문을 따라가십시오. 원고를 보냈는데 무슨 전부 다 정치 얘기만 보내놨어. 질문을 따라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과학 얘기는 반드시 나옵니다. 사태가 어디로 흘러가나요?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엄령 무슨 뭐 사건까지 확대가 됐고 임태훈 그 군 인권센터 소장이 무슨 문건을 폭로했죠. 그다음에 유시민 이사장 수사도 착수가 됐고 중요한 건 이제 과학자도 다 뉴스를 읽는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문제는 근데 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러면? 저는 이 조국 사태를 가로지르는 그리고 이 지금 뭔가 되게 엉켜 있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나로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거의 핵심에는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서. 제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시잖아요. 제가 뭘 연구하죠? 초파리. 정확히 얘기하면 초파리의 교미 시간. 제가 그것까지 그렇죠. 초파리의 그 신경 회로를 연구해요. 신경회로. 우리의 뇌에는 몇백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죠. 그 신경세포가 우리의 행동과 그 감정과 이런 것들을 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경과학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과학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저도 그 트렌드를 좀 알고 있어요. 제가 문과였긴 하지만은 그게 그 신경과학이 이쪽 사회과학 쪽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서 그런 논문들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신경과학이 이게 우리가 인간의 뇌와 그 동물의 뇌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하고 융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바른마음이라는 바른마음. 유명한 사람인데, Righteous Mind. 예, 그분의 주장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절대 이성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맞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정서와 이성이 아니라 직관. 감정,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정서와 정서와 직관으로 직관. 네. 먼저 판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성적인 근거들을 찾아요. 맞아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이 김준일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과학자도 마찬가지.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일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도덕적 판단을 먼저 내려요. 맞아요. 근데 그 도덕적 판단의 핵심에는 이성이나 이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직관과 정서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예를 듭니다. 이를테면은 어떤 뭐 70대의 노인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재인 의원이 됐든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이 싫은 다음에 이유를 찾은 거예요. 이유를 찾죠. 문재인은 빨갱이다. 빨갱이다 싫어. 나라를 팔아먹을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사후에 뭔가 내가 먼저 사후 정당화. 정당화를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핵심이죠. 저는 지금 이 사태 핵심에 이 도덕 심리학, 도덕 신경과학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어떻게 되냐면, 예. 자, 조국 사태가 커지기 시작한 게 딸 논문 때문이었죠. 논문 때문에 기억나십니까? 그랬죠. 아, 그럼요. 예. 자, 그게 뭘 건드렸을까요? 그러니까 기회 공정성, 그러니까 입시 기회 공정성. 그러니까 그렇죠. 계급적으로 더 돈이 많거나 더 부유층에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네. 사람들은 더 많은 그 자녀들이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는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이런 그렇죠. 것이 있었겠죠. 정서적인 예, 거예요. 예, 예.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음. 물론 머리와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검찰 개혁, 그다음에 이런 것들 동의하죠. 근데 우리 판단은 어디가 내리냐면 심장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같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다.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되고 동의하지만은 조국 장관의 저 저거는 사람은, 나는 못 받아들여. 이런 저 거. 사람은 뭐지? 저 딸이 저렇게 그런 특권과 같은 교육을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조국을 비난한다기보다는 선뜻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예요. 서초동 집회, 검찰개혁 집회 못 나가신 분들 주변에 꽤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예,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검찰개혁에 지지 안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못 나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전 여기에 핵심에 우리의 그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핵심에 있는 정서와 직관 이 충돌하고 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과학자는 뭔가 다른 건가요, 지금? 이제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본 조국 사태.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장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예. 네. 자, 그러면은 이 사태 핵심은 그렇다고 치고 네. 교수님 어제 칼럼을 제가 봤어요. 네. 누더기가 된 은하도시의 꿈이라는 무슨 SF 영화 같은 동화 사이언스에 나왔죠. 그러니까 동화 사이언스. 결론은 학자는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시면 안 되고요. 단순하죠. 원래 단순하다는 학자가 정치를 해도 됩니다. 학자는 근데 정치해도 되나요? 되는데 예. 정치를 할 때는 정치하실 건가요? 아니요. 학자는 정치해도 된다면서요? 저의 정치는 국회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시죠. 근데 그 정치를 해도 되는데 예. 정치가 학자들의 어떤 이상화된 학문 체계처럼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좌절하시는 분들 저도 국회의원들 좀 뭐 많이는 아니지만 알고 계시고 뭐 엊그저께 표창원 표창원 의원 네. 근데 이철이 그분도 어쨌든 네. 경찰대 교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도 학자였거든요.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이제 학자였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깨끗한 이상향이 있는데 절대로 현실 정치는 글로 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더러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자세로는 정치를 못한다. 그럼 더러운 학자들은 들어가도 됩니까? 그건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이데아는 이데아대로 있는 것이고 현실은 그렇죠. 현실대로 있는 이원론. 그러니까 유식한 말로 하자면 예. 플라톤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들어가요. 이원론 그게 지금 그렇죠. 그거잖아요. 유명하잖아요. 플라톤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면 된다. 근데 조국이나 표창원 교수 같은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플라톤주의자다.
플라톤은 그래서 철인 정치를 얘기했어요. 이데아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민중들 사람들은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철인이 나와서 우리나라가 철인 정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했나요? 김영삼. 김영삼. 정권 때 그분이 철학과 나오셨잖아요. 아,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그럼요. 그분이 또 그때 칸트도 전쟁 나서 있고. 확실치 않다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때 그렇습니다. 철학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철인 정치를 이미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예. 중요한 건 그거죠. 은하도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의 물리학과 한 교수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서 예. 그 기초과학이 살아 숨쉬는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던 게 예.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금의 이제 IBS라는 게 되는데 예. 누더기가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이 어떤 그 플라톤적인 생각을 갖는 그 교수들의 꿈이 현실 정치와 만났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들. 저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교수들은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정치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좀 슬프기도 합니다. 네. 그런 순수한 분들이 그게 학자가 됐든 뭐 문화 예술계에 계신 분들이든 어쨌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자신의 이상을 펼 수 있는 좀 왜냐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공헌을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건 인정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너무 교수가 많아요. 교수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교수가 다 장관이고. 교수가 사회적 지위가 솔직히 한국에 너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 그래요? 교수가 많으냐? 예. 시간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시간이 많고 회사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바쁘거든요. 그리고 어디 많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예. 근데 교수들은 놀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많이 노는데도 사회적 지위가 높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데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교수로서 사과하세요. 여기 시청자들한테. 저는 캐나다 교수기 때문에 이거 어찌됐든 사과하시라. 대표로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를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교수님들을 폄훼하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조국 사태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니까 저희가 저는 문재인 정부가 교수 그만 장관을 뽑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군요. 네. 현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이런 김준일 대표 같은 사람들도 있고 교수 아니잖아요. 저는 교수 아닙니다. 네. 심지어 박사 학위를 중단하고 왔어요, 이제. 네, 못 땄죠. 아니, 못한 건 아니고, 제가 진짜로, 저희 지도교사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제가 이제, 저기, 코스웍은 다 끝내고, 알겠습니다. 박사 수료 네,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한국 과학 희망이 있습니까? 과학에 대해서 물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한국 정치가 지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과학자라고 해서 계속 과학 얘기를 하려고 그러네요. 정치 얘기로. 과학도 정치도 지금 희망을 알겠습니다.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딱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이 조국 교수의 논문들은 정말 뛰어나요. 아, 그래요? 학자로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올리버 웬델 홈스라는 사람의 그 글을 번역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법의 길이라는. 법의 길. 굉장히 유명한 그 현실주의 그 법학의 창시자인데 예.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법의 역사는 인류의 도덕적 발전의 역사다. 자, 멋지네요. 조국이라는 교수는 법학 교수는 이 말을 자기의 신조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법과 관련된 일이 대한민국을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법이라는 게 우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삶에 있는 도덕의 발전의 역사다. 근데 또 반대 얘기도 있어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법을 어겼다고 해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다 만사가 오케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과학자로서 존중은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존중합니다. 우리 네네네. 김우재. 제가 김우재 교수님하고 상당히 친해요.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약간 저희 원래 뭐 제가 좀 편안한 방송, 병맛 방송을 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이런 식의 코너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격주로 일단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2주 후에는 좀 더 과학 얘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정치 얘기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저기 그 도덕 심리학, 신경과학 얘기 righteous mind, 바른 마음. 네, 과학은 양념일 뿐.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융합과학의 김우재 캐나다 오타와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